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승마 뇌물 사건에서 그동안 좀 언급하지 않았던 약간 빠져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승마 선수 지원이라는 게 과연 정유라 혼자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까지도 그 대상이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정유라의 법정 진술, 그리고 최서원 피고인의 법정 진술, 두 모녀 간의 법정 진술 위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 정유라가 그 엄마 최서원 피고인의 반대, 그리고 변호인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어머니인 최서원 피고인 모두에게 아주 막 독이 되는 그런 진술을 했다. 언론에 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사실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 위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아 씨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 아니 오늘도 엄청나게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한번 재밌게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제일 먼저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정유라의 정인신문 녹취서입니다. 뭐냐? 정유라가 법정에서 한 이야기, 그걸 전부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을 푼 겁니다.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나와가지고 쭉 정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느냐? A4 용지 80장입니다. A4 용지 80장. 그래서 이 정유라의 정인신문 녹취서를 제가 보면서 야 정유라가 그래도 특검의 그 유도신문에 그 참 거기에 일부는 조금 그 말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이재용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그리고 이거는 엄마한테 들었다, 내가 뭐 문서 본 적은 없다, 엄마가 이야기했고 뭐 들은 이야기지 모릅니다, 자기 뜻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한 거를 제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정유라의 정인신문 이 녹취서를 중심으로 볼 때 이제 제일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말의 소유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이나 뭐 검찰의 검찰이라고 특검입니다. 특검은 소위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그걸 확실하게 소위 대통령한테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코아스포츠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가 말값 그리고 컨설팅 비용으로 모두 77억을 뇌물로 줬다. 그러니까 말이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최소한 피고인의 소유다. 정유라가 탄 말은 소위 삼성 게 아니고 정유라 최소한 피고인의 거다. 이게 지금까지 특검의 주장이고, 그 특검의 주장을 그동안 언론이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법정 나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정유라가 내가 탄 말 그 소유주는 삼성이다 그런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정유라.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 최소원으로부터도 자 그랑프리급, 아주 우승이 가능한 그랑프리급 말 한 마리, 또 그보다 조금 낮은 클래스급 말 한 마리 등 모두 두 마리를 네가 지원받기로 했다 하는 말을 엄마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받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 지원받는 의미. 그렇지만 정유라가 그냥 지원하는 측에서 말을 구입하고 소유하되 지원을 받는 선수들은 이를 사용할 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승마 선수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자기가 타는 말, 자기가 산 말이 아니고는 자기가 타는 말에 대해가 자기 소유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고, 다만 말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그냥 내 새끼 하는 말을 하지 절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말은 일종의 지원자로부터 받은 공료이기 때문에 서로 그 뭐랄까 교체해서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승마 선수들은 그렇게 하는 게 관례다 하는 거를 정유라가 법정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유라가 독일 예고프 승마장에서 말 타는 모습, 그게 동영상으로 국내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보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8월경이다. 내가 독일에 간 지 한 2달 후쯤에 그 예고프 승마장에서 소위 박원호는 자기한테 승마를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잘 알고, 다음 김종찬 대한승마협회 전문이니까 알고, 박재홍 아니 승마 국가대표 감독이고 유명한 장애물 선수니까 잘 알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선의황이라고 들었다. 난 누군지 모르겠어. 선의황이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 시성한 적이 있다. 내가 이 선의황이란 사람이 이제 황성수 전부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는 뭐 삼성 이쪽 사람들 만난 적도 없고 만난 기억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예고프 승마장에서 말을 한번 딱 타고 난 뒤에 박오로가 그때 정유라 보고 하는 말이 삼성에서 승마 선수들 지원 문제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정유라 네 지원하러 온 거 아니다. 승마 선수들 그 지원 문제로 온 것이다 하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박오로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그때 최소원 피고인 어머니는 한국에 가고 없었어요. 승마장에 없었던 거고, 그 정유라가 이제 어머니 최소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자 삼성에서 2020년 동경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가지고 6명을 소위 선정한다. 그리고 훈련을 막 시킨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하위권 2사람 떨어뜨리고 4명만 단체전에 출전시킬 계획이 있는데 너도 그 중에 1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엄마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삼성이 정유라 너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6명을 선발해가 교육을 시키다가 그 중에 하위권 2명 떨어뜨리고 4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올림픽에 출전시키는데 잘하면 너도 정유라 니도 유라 니도 될 수 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엄마로부터. 그리고 또 그때 재판에서 나왔던 또 유명한 말이 있잖아. 내 말처럼 타라 라고 엄마가 얘기했다고 한 거. 그렇죠. 그 말은 아니 네 말처럼 편하게 타라. 남의 말처럼 타지 말고 네 말처럼 편하게 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다고. 그건 또 분명히 이야기했고 계약서에도 이거는 삼성전자 소유라고 다 돼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말이 뭐 검찰들하고 변호사들하고 굉장히 쟁점이 되는. 아니 그거는 언론에서 보도했을 따름이지 그건 전혀 쟁점이 아닙니다. 이 재판에서. 그리고 삼성에서 최초 지원키로 한 승마 선수들 정유라 혼자 절대 아닙니다. 정유라 바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독일에 있을 때 김혁 선수, 신이경 선수, 이종범 선수 등이 추가로 선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가 법정에서 바로 진술합니다. 김혁, 신이경 이 2 선수는 마장마술입니다. 정유라와 같은 마장마술 선수고 이종범 선수 장애물 전문 선수예요. 그 선수 이름까지 법정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종범 같은 경우는 장애물 선수인데 그 박지용 감독이 소위 장애물 그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박지용 감독이 이종범 선수가 독일을 와가 내하고 같은 이 승마장에서 같이 훈련한다 하는 말까지 내가 들었다. 정유라가. 그런데 이종범 선수가 독일에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다른 마장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정유라가 법정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은 야 정유라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말도 사준 걸로 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만나지는 못했나 보죠. 누구를? 2 선수들이. 이종범을요? 네. 그런 부분은 뭐 묻지도 않았고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종범 만났다 안 만났다는 건 모르고 다만 이종범 선수가 독일에 와서 다른 승마장에서 독일의 다른 마장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최소원 피고는 역시 그리고 작년 12월 20일 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의 정인으로 딱 나와가지고 자 그럼 정유라 왜 지원할 선수가 누가 있느냐 없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바로 이래 대답합니다. 국가대표 김균섭 선수, 최준상 선수가 들어있고 정유라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말을 박원호가 하더라. 박원호 전무 이야기가 김균섭, 최준상 그리고 정유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삼성에서 우리 정유라 지원하는 거 그거 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기 그래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절대
소위 삼성에서 정유라고 콕 집어가지고 그리고 말도 사주고 승마 지원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법정에서 이게 다 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유라는 법정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 뭐 보쌈 예. 증언 뭐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의 그 법정 진술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 변호사들 스스로가 나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처음부터 못 나가게 하고 있는데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 4분에 미승빌딩을 빠져나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법정까지 갔는데 그 변호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정유라의 이거 법정에서 증언 보면은 이제 조금 안심되죠. 안심되는데 그러면 정유라가 왜 이게 참 법정까지 나가게 됐느냐? 그럼 그 당시 우리 정유라의 심리적 상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정유라 심리적 상태가. 정유라가 2015년 6월 30일 독일에 가가 그러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예고프 승마장 그 옆에 거주하다가 막 개 키운다 냄새 난다 하는 이유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슈미텐에 있는 타우누스 호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좀 삽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27일 날 이 검찰 조서 쭉 나옵니다. 9월 27일 날 덴마크로 갑니다. 덴마크의 올보르로 가게 됩니다. 그걸로 왜 가느냐? 그거는 그때 정유라가 타고 다닌 말이 비타나 V하고 살시도 그게 있었는데 이 비타나 V하고 살시도를 덴마크에서 승마 선수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승마장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뭐 한 3살짜리부터 5살짜리 말 해가지고 100만 유로, 200만 유로짜리 말 한 15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드리아스. 네. 예, 안드리아스 그 소유인 그 승마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위 자기가 타고 있는 비타나 V하고 그리고 살시도를 안드리아스가 갖고 있는 블라디미르하고 스타샤 이거 교환하기 위해가 이 말 두 마리가 교환하는 거 그것 때문에 소위 덴마크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 승마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있을 때도 계속 유럽에서 열리는 승마대에 쭉 출전을 합니다. 계속 훈련을 하고 출전하고 한국에서는 도망다녔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지 않았어요? 그때 승마대에 다 출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월 2일 날 덴마크 경찰에 그 체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사건 뭐 커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2016년 10월 31일 날 긴급 체포되고 그리고 2017년 1월 2일 날 이제 소위 정유라도 덴마크 경찰에 체포가 돼 가지고 이제 송환 문제가 막 걸리다가 결국 5월 31일 날 한국으로 강제 송환이 됩니다. 정유라가 한 그 덴마크 경찰에서 한 4개월 정도 머물다 오는데 5월 30일 한국에 탁 들어오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정유라에 대해 가지고 1차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게 언제냐? 6월 2일입니다. 5월 31일 날 한국에 오자마자 6월 1일 날 1차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각당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6월 18일 날 2차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이때도 기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 결국 정유라가 소위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소위 죄도 안 되고 따져보면 도주 우려도 없고 하니까 구속시키지 마라 법원에서. 그래서 구속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정유라를 소위 협박합니다. 그때 신문 보도 다 보면 아시겠죠. 제3차 구속 영장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인데 이게 앞으로 재판에서 드러날 겁니다.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이래 있는데 그게 뭐냐?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조금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특검 소속의 검사 2명 그리고 수사관 1명 그 뭐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유라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카톡을 주고 왔습니다. 그 내용들 보면은 이 특검의 검사들이 그리고 수사관이 22살짜리 애기 엄마 정유라 얼마나 회유하고 다독거렸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런 게 밝혀지면은 정유라가 제가 되면 구속하면 되죠. 처벌하면 되죠. 구속하고 그 못하면서 왜 이 참
22살짜리 애기 엄마하고 검사들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회유하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소위 보쌈 사듯이 끌고 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소위 상당한 반칙 프레임이다. 특검의. 그 정유라가 독일 갈 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성마 출전이 가능했었나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과연 가능할까? 근데 검찰 조사에 딱 보니까 정유라가 2015년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독일 가가 딱 4개월 후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 몸 추스리고 왔는데 10월 23일부터 2016년 9월 23일까지 근 1년간 승마대 유럽에서 열리는 승마대에 다 출전했습니다. 총 36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5번인가 17번 했는데 이번에 기록을 보니까 총 36번입니다. 프랑스, 폴란드,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그래 유럽 각 나라에서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죠. 리스, 르망 지역 그리고 비아리츠 거기서 열린 승마대 폴란드에는 자그쇼프 지역에서 열린 승마대 덴마크는 올보로에서 열린 승마대 독일 같은 경우는 하겐하고 다름슈타트가 굉장히 유명한 승마 대장입니다. 그런 대회에 다 참석했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36번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소위 승마대회 나가려니까 훈련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훈련하려면 비용 들고 또 프랑스나 폴란드나 뭐 오스트리아 가려면 물론 가까운 거리지만은 어쨌거나 말을 마차에 탑차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런 뭐 선수생활 했다는 건 안 나오고 제가 한번 봤더니 결과가 안 좋았다 그것만 잔뜩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유라 이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말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그 현지에 가가 숙박하고 음식 사 먹어야 되고 코치비 줘야 되고 이거 전부 다 코아 스포츠에서 다 지원을 했다. 그리고 한 번 출전 지금 36번 출전했는데 한 번 출전할 때마다 드는 돈 정유라 돈은 안 밝힙니다. 그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유라가 독일에 있을 때 코아스포츠 그 소위 직원으로 있으면서 봉급받은 게 한 달에 5,000유로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기록에 5,000유로 얼마냐? 650만 원입니다. 650만 원 받아가 이까지 생활비 또 애 그 우유가 이거로 다 쓴 거예요. 이거로 쓰고 다음에 대출전할 때 출전 비용도 일부 쓰고 그러다가 이 한 달 5,000유로 받던 게 2016년 소위 8월 달부터 이것도 중단이 됩니다. 2016년 8월부터 그때부터 급여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가 이제 재손 피고인이 정유라를 데리고 독일 가기 전에 그때 정유라가 타던 말 4마리를 싣고 갑니다. 배에. 그 중에서 말 2마리 팔았다. 생활비 없고 하니까 그게 이 기록에 탁 나옵니다. 뭐 삼성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랬나요? 뭐 그 정도는 그건 아니고 일단 삼성에서 지원하는 돈은 뭐냐면은 일단 그 213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자 1분기에 우리 얼마 썼다 1분기에 쓰고 나는데 그거 딱 신고하면 그때 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돈이 토탈 77억이에요. 많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왕창 주고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 썼습니다 하면 보내주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분기별로 보내준 거예요. 삼성도 아주 소위 말해가 함부로 막 준 게 아니고 그래 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고 코아스포츠가 받는 게 컨설팅 비용이에요. 컨설팅 비용이 적다 보니까 그게 컨설팅 비용인데 그게 수수료 한 15% 정도 자기네들이 수익이니까 수익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이 돈은 들어오지만 수익이 적다 보니까 말 2마리 팔고 그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엄마가 갑자기 이제 영국을 갔다가 한국 들어가 구속됐단 말입니다. 엄마 구속된 이후에 삼성에서 이거 뭐 말 판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그때부터 말을 탈 수가 없었다. 정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유라는 열심히 말을 타고 승마대에 나갔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정유라가 탄 말은 뭐 몇 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 살시도, 비타라 V, 다음에 라우싱 1, 2, 3, 4, 1, 2, 3 빼고 그냥 라우싱이랍니다. 라우싱, 다음에 블라디미르, 그리고 스타샤. 이 말로 등장하는 말이 5마리입니다.
말 5마리 등장을 하는데 자 정유라가 소위 6월 30일 날 가고 그리고 2015년 8월 26일 날 삼성전자하고 코아스포츠가 용역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8월 26일. 그리고 그 2달 후 10월 19일 날 삼성에서 살시도를 삽니다. 삼성에서 살시도. 살시도 값이 얼마냐? 58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7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살시도를 살 때 이거는 누가 사느냐? 이 말 속에 말 구입 전문가는 박원호거든요. 최소한 피고는 아니까. 그러니까 박원호가 카셀만이라는 독일 말 거상으로부터 이 살시도를 삽니다. 사는데 이 카셀만도 그렇고 박원호도 그렇고 약간 이 거래가 이 투명하지를 못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카셀만하고는 거래를 끊고 그 다음부터 거래하는 게 이제 안드리아스 그분하고 이제 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2015년 10월 달에 살시도 산 그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정유라가 살시도를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다가 2016년 그 이듬해 6월 달에 소위 독일 하겐에서 열린 승마대회에 그때 정유라가 이제 소위 그랑프리급 그래도 나름대로 우승도 해본 그랑프리급인 비타라 V를 타고 출전합니다. 비타라 V 를 타는데 근데 비타라 V라는 말은 이 기록을 쭉 보니까 이 검찰 조사 다는 이 기록을 보니까 비타라 V는 소위 그 말 나이가 2002년산이에요. 2002년. 그러니까 2016년 같으면은 14살이에요, 말이. 말이 14살이면은 그러니까 늙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너무 이 소위 말이가 그 현역 선수로 뛰기에는 조금 나이가 부족하고 그런 말인데 거기에다 비타라가 이게 다리에 부상을 일으켜 가지고 똑바로 서지를 못한 거예요.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비틀대고 이런 말인데 그때 이 비타라 상값이 얼마냐면 150만 유로입니다. 그 20억짜리예요. 그랑프리급이니까 굉장히 비싼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0만 유로의 안드리아스한테 살 때 그때 이제 비타라를 150만 유로, 라우싱을 그때 50만 유로에 이제 샀습니다. 이제 딱 사가지고 했는데 말이 이제 다리도 절고 좀 이러니까 그에 바로 한 그 2016년 2월 달에 이제 안드리아스한테 이 비타라 V를 샀는데 바로 8월 달에 다시 안드리아스 그걸 팝니다. 비타라를 8월 달에 딱 6개월 만에. 근데 계약서 상에 이제 1년 안에는 그 팔아도 조건 없이 이제 산 쪽에서 그 팔기를 원하면 언제든 팔아준다. 그러면서 150만 유로에 산 말인데 소위 말해가 안드리아스가 160만 1250 유로를 주고 산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몇 달 만에 돈 벌었나요? 그러니까 150만 유로에 샀다가 160만에 팔았으니까 10만 1250 유로를 벌은 거예요. 그럼 왜 벌었느냐? 안드리아스가 이 거상입니다. 덴마크의 거상인데 이 말이 결국 삼성전자 말이니까 안드리아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거래는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래서 안드리아스로 그 증명서까지 써서 보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말이 맞습니다 하는 거. 그걸 우리 법정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값을 더 올려가지고 다시 그 말을 사줍니다. 그러면은 비타라 V는 그럼 가치가 있느냐? 말이 다리를 저는데 이 비타라 V가 이게 소위 앞말입니다. 앞말이 되다 보니까 이 종자용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다리는 좀 절구하지만은 종자용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드리아스가 이제 다 사주고 그래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살시도가 이제 성적도 안 좋고 또 라우싱 또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살시도 라우싱을 합쳐가지고 블라디미르 스타시하고 교환을 합니다. 교환. 이것도 안드리아스가 해줍니다. 교환을. 그 교환 차액이 한 67만 유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피고인이 그 중에서 37만 유로는 코아스포츠에서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는 곧 지불하기로 했는데 구속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도 지급을 못하고 하니까 지금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얘가 최소한 피고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팔면서 높은 값을 받았는데 왜 비타나 V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나 V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것도 결국 유럽의 한 신문 보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라의 전 소유주가 스페인 사람 몰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몰간이 유럽에 있는 한 그 소위 그 스포츠 전문지하고 승마 전문지하고 이때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삼성 승마단 소속 정유라에게 비타라를 팔았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니 정유라가 무슨 삼성 승마단 소속입니까? 정유라는 코아스포츠 소속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코아스포츠하고 용역 계약서 맺은 상태인데, 근데 이 기사를 2016년 9월 23일 날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해버립니다. 이 기사. 삼성 승마단 소속 정유라가 비타라를 샀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럼 비타라가 샀다. 정유라가 비타라를 샀다. 그럼 이건 비타라는 정유라 소유다. 이런 식으로 이게 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타라 150만 유로에 삼성이 사가지고 160만 1250유로 받고 다시 팔지 않았습니까? 다시 파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엉터리 기사가 나니까 이게 경향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삼성에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야, 그래도 삼성은 순수하게 2020년 동계올림픽 대비해가지고 이 지원인데, 갑자기 이게 전부 다 최서원 대통령, 그게 정유라 개인 지원이고 말 사줬다, 이렇게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게 뭐랄까요, 이게 막 잘못된 오보가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유, 한국이나 외국이나 전부 다 지금 다들 그런 나쁜 얘기가 많네요. 그래서 결국 삼성에서 결국 승마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2016년 10월 19일 날 삼성에서 그럼 더 이상 승마를 안 하겠습니다, 승마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결국 최소한 피고인이 또 10월 19일 날 거래되고 10월 30일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삼성에서 올림픽 승마 지원, 진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출전해가지고 진짜 메달 한번 따는 거, 그거 한번 보려고 했다가 요즘 보십시오, 우리 정현 선수 테니스 4강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저런 종목에서 이름을 떨쳐야 대한민국 국위가, 나라 이름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 삼성의 이게 승마 지원이 결국 무산이 되는데, 그 전에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게 누구냐? 그게 결국 박지홍 때문입니다. 박지홍 감독 때문에 또 하나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사의 승마훈련 원장 안계명 씨가 검찰에 진술한 거, 그다음에 법정에 나서 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박지홍 감독의 소위 부도덕적인 처신, 그 부분이 이 진술조서 속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자, 삼성전자하고 코아스포츠가 2015년 8월 26일 날 용역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달 후,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대한승마협회에서 한국마사에다가, 그때 박지홍 감독이 한국마사에 소속 소위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에다가 박지홍 감독을 독일로 파견시켜달라. 그래서 올림픽 승마 지원을 해 가지고 결국 박재홍이라는 사람이 그 승마 쪽에 국가대표 감독도 오래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비록 그 마장마술은 아니지만 장애물 경주 선수로 뛰었고 하니까 이분을 보내달라 해가 10월 15일 날 대한승마협회에서 한국마사에다가 소위 공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승마협회에서 이제 독일 승마 전지훈련단 그 준비단장, 그리고 선수들, 이거 이제 이 선수들 선발을 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대로 쫙 나갑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 마사에서도 대한승마협회에서 정식 요청이 들어오니까 내부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 박지홍 감독은 마사에 소속 계약직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독일로 파견시키려면, 그것도 몇 년간 파견시키려면 내부적으로 인사 발령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사에서 쫙 이 선수를 밟다 보니까 이제 11월 6일 날 결국 이제 파견 공문, 이게 이제 결제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사의 회장, 현명관 회장 사인을 해가지고 11월 6일 날 이제 결제가 탁 떨어집니다. 결제가 떨어지고 난 뒤에 마사에서 박지홍 감독을 찾았죠. 이제 독일로 보내야 되니까. 찾았더만은 박지홍 감독 한국에 없는 거예요. 이미
10월 28일 날 독일에 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왜 독일로 갔느냐? 휴가 뭐 내가 갔다는 거예요. 마사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 휴가를 내면 정식으로 휴가 내고 그래 가면 되는데 이것도 휴가도 안 내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계명 원장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박정호의 직속 상관이니까 나이는 같지만 직속 상관이니까 이걸 발견해가 아이고 할 수 없이 위에다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마사의 부회장 김영규 부회장이 엄청나게 화를 내죠. 아니 그래도 아무리 뭐 위계 질서가 없는 조직이지만 이럴 수는 없다. 빨리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이제 박정호 감독이 11월 16일 날 급히 이제 기국을 합니다. 그러는데 김영규 부회장 화를 내면서 심할서 쓰고 사표 내라 이래 되니까 박정호 부회장 이야기 그거예요. 우리 최서원 피고인이 현명감 마사에 대한 승인 받았다 해서 내가 나갔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 최서원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최소한 피고인은 박정호 감독 이거 뭐 독일 이거 뭐 승인 현명한 회장 부탁 뭐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아이고 박정호 감독이 지가 살라고 그래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독일 나갔다가 그러다 결국 이게 정식으로 이제 독일 출장 명령이 떨어져서 사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한국에 이미 독일에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 결국 박정호 감독이 마사의 계약직에서 이 소위 말해가지고 사표 처리가 됩니다. 뭐 전부 만만한 게 최소한 그렇죠. 모든 게 만만한 게 최소한 피고인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그 뭡니까? 박정호 감독 거짓말, 박원호 거짓말, 김종찬 정부의 거짓말. 이 바람에 승마 이게 결국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그 말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 소유주 때문에 말도 많고 막 했는데 이 재판에서도 검사들이 막 계속 물었던 게 이제 말 소유주는 최성훈이다, 정유라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작년 9월 달에 이제 박원호 정부를 처음으로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이제 박원호 증인 출두한 날 그때 쫙 검찰 신문 끝나고 변호사 반대 신문 끝나고 난데 이제 최소한 피고인이 직접 박원호한테 신문을 합니다. 그때 자 왜냐면 자기가 너무 내용을 잘 아니까 그래서 말 구입 독일에서 말 구입하고 말 소유주 관련해가 이거 모두 다 박원호 당신이 다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처음 다 담당하고 말이야. 당신이 카셀만하고 접촉해가 살시도 사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박원호는 모르겠는데 하루 얼버무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독일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래가 최선 피고인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말 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어느 단체 이름 딱 됐어요. F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서 최선 피고인이 이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 소유권 다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 F 뭔지 하는 걸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최선 피고인이 정언됐으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FEI입니다. 이게 이제 FEI 홈페이지입니다. FEI는 쉽게 말하면 국제승마연맹입니다. F, 페더레이션. 다음에 E는 이퀘스트리안, 이게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I, 인터내셔널. 그리고 국제승마연맹.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승마연맹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말의 족보, 말의 나이, 말이 세계대회 우승한 경력, 가격, 소유주 모든 정보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 들어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서 확인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승마 선수, 국제승마연맹에 등록된 승마 선수가 아이디가 있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쪽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보니까 그래 저도 여기 들어가려고 막 뒤져봤는데 조금 들어가기 힘든데 그러면 검사들이 아니 국제승마연맹에 소위 회원으로 돼 있는 한국 아무 선수랑한테 그 좀 아이디어가 좀 달라 하고 여기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은 살시도가 누구 건지 비타나 버이가 누구 건지 블라디미르가 누구 소유인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언론 프레를 통해가 이게 네 말처럼 타라해서 이거는 정유라 거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 1심에서도 받고 2심에서도 봤는데요. 검사들이 진짜 무식하다는 생각을 그렇죠. 몇 번이나 했어요. 너무나 뻔한 거를 조금만 조사하면 되는데 정말 그 전문적인 말시장을 그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쟤는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이나 해봤나 싶었어요. 그렇죠. 검사들이 그러니까
독일 세무당국에다 코아스포츠 세무기록 돈 낸 거 기록 그거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검사함이 가서 그거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FAI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말 소유주 족보 전부 다 뒤지면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노승일 진술, 박원호 진술, 진술에만 의존하니까 결국 쓸데없는 일, 뭐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그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께서는 지금 뭐 재판 그 법정에 출석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 거부라는 표현을 뭐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법정에 출석을 안 하시지만은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 나와가 증언하는 거 그거는 노 하셨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재벌 총수 대통령께서 만난 재벌 총수가 7명입니다. 2015년 7월 24일, 25일 이틀간에 7명인데 그분들이 그동안 진술한 제가 진술 조서를 쫙 봤습니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 뭐 미르재단 뭐 스포재단 이런 이야기 없었다. 그리고 재단 그 출연금 내라 그런 말도 못 들었다. 전부 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그 한 명 또는 한 2명인데 그 재벌 총수들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하는 진술이 막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진짜 이게 내가 그 말을 했느냐 아니면은 당신이 뭐 신문 보고 뭐 들었던 거 아니냐라고 추궁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통령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막 재벌 총수들의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거 그거는 제가 전부 다 동의하겠습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제 그 재판부에다 제출했다는 제가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하 대통령께서 이제 드디어 기록을 제대로 보시는구나. 자 3월 30일 구속돼가 그리고 난 뒤에 2주 후에 재판 열려가지고 아이고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니까 기록 볼 틈이 언제 있었습니까? 계속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러다가 10월달 6개월 되면서 이제 소위 그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니까 대통령께서 이 재판 내 법정에 못 놓겠다. 물론 재판 대통령이 안 놓으시더라도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하고 그 10월달부터 1월달까지 한 석 달입니다.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이제 기록을 좀 보신 거예요. 25만 페이지 기록을 이제 조금씩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재벌 총수 이 부분은 안 나와도 충분하다. 대통령께서 이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굳이 변호사가 없더라도 대통령께서 다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한테는 1차 관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2월 달쯤 되면은 대통령 재판 그거는 결심이 됩니다. 다 재판제 정치임 다 되고 결심이 됩니다. 그럼 결심될 때 검찰이 대통령을 상대로 최후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이미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진술하셨죠. 그럼 검찰은 그냥 자 18가지 혐의에 대해 진술하신 거 이 진술서 읽으시고 아무 탈이 없어 도장 찍으셨습니까? 예. 도장 찍었습니까? 예. 5분 다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문 끝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물을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다 물은 거 기록이 다 있는데. 그러나 검찰은 뭐냐? 자 법정에서 기자들 보러 앞에서 대통령을 창피해 주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막 진짜 제가 볼 때는 참 검사들의 질문은 진술조서 이거 도장 찍은 게 맞습니까? 그것만 물으면 되는데 엄청나게 질문합니다. 몇 시간씩 창피해 주려고 그 관문을 대통령께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때 전 기자들 보러 앞에서 대통령께서 진짜 당당하고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딱 이거는 이런 이유로 아니다. 또 이거는 이런 이유로 뭐뭐 하다.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랬다가 또 뭐 언론에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비겁하게 뭐 기억나지 않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검사들의 최후신문 이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심의 최후신문. 그것만 대통령께서 이제 2월달로 대충 지금 계획돼 있으니까 2월달 꼭 대비해가 지금 1월달 아닙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기록을 좀 더 보시면서 핵심되는 부분들 딱 정리하시고 핵심이 아닌 부분들은 아주 가볍게 검사들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정호성 씨 항소심이면서 결심인 재판에 들어갔는데요. 검찰들이 여전히 그 옛날 언론 갖고 얘기하길래 제가 나오면서
재판이 1년이라면서 아직도 썩은 언론 갖고 얘기하냐고 제가 소리치고 나왔어요. 대통령한테도 그러니까. 또 그런 언론 갖고 또 플레이 할 거예요. 지금 검사들은 이미 자기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변호인들이 검사들이 줘 이게 틀렸다는 거 지금 그거 입증하는 시간인데도 지금 재판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진아 씨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